너랑은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막 둘이 서로 손톱을 세우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남편은 또 저한테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막 그렇게 싸우면서 엄청나게 사실 첫째를 키우면서도 싸웠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컨택트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담자분이 함께 하셨을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는 어린아이 둘을 독박 육아하고 또 워킹맘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경험이 있으신 그런 내담자 분이시고요. 또 가족분들이 아들은 지금 ADHD라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2018년에는 남편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그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고 또 어떤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정신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눠주실 그런 내담자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교직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고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자, 허경 선생님이 이제 아까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산후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들을 좀 진단받게 되신 거는 어느 시점일까요? 제가 이제 우울증은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가 우울증이 그때 왔었고요. 불안장애는 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집에 뭐 강아지도 2마리가 있었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은 바빠서 집에 없고 맨날 집에 저만 동그라니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불안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을 못 들어가고 혼자 그냥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신혼 초에. 그리고 산후우울증은 있는 걸 모르다가 첫째랑 둘째가 이제 25개월 터울인데 작은 애 낳고 100일 정도 있다가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우울하고 그 3살짜리 큰애를 그렇게 큰애를 제가 심하게 대하고 있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바로 병원을 가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본 결과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좀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행동으로 표출된 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울감보다는요,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서 되게 우울할 줄 알았는데 우울감이라기보다는 막 주변에 큰애를 봐도 화가 나고 남편을 봐도 화가 나고 막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분노에 찬 것처럼 거의 싸움닭처럼 남편한테도 엄청 심하게 하고 특히 큰애를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그 3살이면 너무나 어린 애인데 그렇죠. 저는 그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큰애도 사실 엄청 힘들어서 저한테 막 그 보채고 그랬었던 건데 큰애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애가 자다 깨서 새벽에 막 우는데 그 새벽에 깨서 우는 애를 제가 부채를 가지고 큰애를 제가 막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날 해가 뜨자마자 바로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진료실에 앉았는데 정말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이제 검사 다 하고 그때 이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그때 약을 계속 먹었고 그래서 그때는 1주 간격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계속 상담하면서 약을 계속 받았고요. 다행히 선생님이 되게 온정적으로 좀 저의 처지를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면서 되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그 첫째 출산하시고서는 그때는 괜찮으셨던 거예요? 첫째 출산하고 나서도 남편이랑 어마어마하게 싸웠고요. 정말 사내 못 사내 막 진짜 싸우다 못해서 저희가 애가 보는 앞에서 너랑은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막 둘이 서로 손톱을 세우고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남편은 또 저한테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막 그렇게 싸우면서 엄청나게 사실 첫째를 키우면서도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저도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서로를 되게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제
둘째를 낳으시고 나서 제가 원래부터도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출산 후에 더 좀 네. 심해져가지고 병원을 찾게 네. 되셨다. 그게 만약에 혼자 우울했으면 병원을 안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이에게 공격성으로 드러나니까 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서 갔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첫째 출산하시고서는 좀 언제부터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으세요? 사실 첫째가 되게 난산이었어요. 그 정말 진통은 다 하고 자궁은 안 열리고 애는 다 내려왔고 애는 심장박동은 떨어져서 결국에 막 급하게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은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이쁘다기보다 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돌쯤 지나서 애가 이뻐서 하나를 더 가졌는데 뱃속에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또 입덧 둘째도 또 첫째도 입덧이 심했는데 둘째가 입덧이 더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우울함과 힘듦이 예,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덧으로 계속 고생하셨는데 또 출산하실 때도 그렇게 난산으로. 네. 그래요. 또 상황적인 부분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이제 독박육아라는 단어도 아까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특히 뭐 첫째 낳고 이제 둘째를 가지시기까지 그 시간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혼자서 다 육아를 전담하신 건지. 좀 시댁이랑 친정에 가까이 있어서 그래도 남편의 도움은 사실 못 받았고요. 시댁과 친정의 도움은 그래도 그래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헛헛하고 뭔가 그냥 못마땅하고 계속 그런 헛헛함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그때 사실 남편도 지금은 이직을 했지만 남편이 꽤 힘든 대기업 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막 그게 엄청 심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저와 아이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맨날 늦게 와? 나는 평일에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까지 날 혼자 있으라고? 왜 주말에 왜 나가? 이런 식으로 제가 남편에게 원망을 엄청 많이 쏟아부었죠. 그럴 때 남편분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도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싸움이 났죠. 그러게요. 두 분 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 아이를 이제 육아하시는 초기에는 근무를 하고 계셨을까요? 아이를 낳고 2년 육아휴직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애를 두 돌 터울로 낳으면서 사실 육아휴직을 2년을 또 해서 육아휴직이 전부 4년이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4년간은 어떻게 제 손으로는 키울 수 있었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었던 4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둘이 된 이후에는 정말 많이 버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셔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는데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제가 약물 치료를 너무 원했어요. 이거를 빨리 약으로라도 어떻게 이거를 제 감정을 추스리지 않으면 진짜 그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한순간 떨어지는 게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땐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약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약 반응은 다행히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런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 진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인데 상담을 잘 해주실까 했는데 오히려 남자 선생님은 되게 논리적이고 제가 좀 감정에서 벗어나서 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마 저 힘든 저의 상황을 되게 온정적으로 진짜 품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제가 또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되게 치유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매주 상태 보면서 약을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먹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좋아지면서 약을 이제 서서히 줄여서 지금은 저녁에만 먹고 있고요. 당분간은 또 약을 끊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직을 하고 났는데 전업으로 애들만 키웠었던 때랑 복직하면서 또 직장과 아이를 키우는 건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복직하면서부터 이제 지금은 좀 스트레스 조절해주는 약을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예, 생활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좀 그렇게 선생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산후우울증 저희가 볼 때 산후우울증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지지적인 체계, 남편이 어떻게 해주는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서 남편분께서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뭐 달라지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실 그렇게 달라진 거는 남편도 이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계속 다니다간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도 이제 병원을 가서 보니까 남편도 이제 우울증에, 저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료 받으면서 남편도 눈에 띄게 달라지지, 사실 그전에는 저 혼자 치료받고 그럴 때는 남편이 딱히 달라진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네. 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네. 않으셨던 거군요. 아마도 마음의 여유가 되게 없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남편분도 이제 뭐 우울증, 불면증 진단이셨는데 뭐 되게 번아웃 되신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네, 남편도 같이. 네. 그럼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신 거는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좀 느끼기 시작을 하셨을까요? 저는 되게 빨리 느꼈어요. 제가 얼마 만인지는 좀 몇 년 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생각보다 빨리 느꼈고, 이제 그때부터 좀 아이를 대하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약은 확실히 좀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할 때 편해진다는 거는 이제 화내고 이런 빈도들이 좀 네. 줄어들었다는. 네, 그냥 아이 어떤 울거나 떼쓰는 행동이 뭐 저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냥 좀 이런 식으로. 혹시 그렇게 내 기분이 좀 달라지면서 아이의 행동에도 좀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을지. 제가 그때는 막 작은 애, 큰 애 키우면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사실 굉장히 작은 거는 잘 기억에는 많이 안 남아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편해지면서 아이도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뭔가 네. 하나하나의 일들을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아이들이 워낙 엄마가 좀 절대적인 존재다 보니까 엄마의 기분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편해지신 데에는 엄마의 기분이 나아지면서 아이들도 좀 이제 행동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고, 그게 또 엄마의 기분을 더 낫게 만들고, 이런 선순환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그때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단 받으셨을 때의 심정하고 또 이렇게 치료 받으시면서 혹은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것, 알게 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을 제가 겪어보니까 본인은 우울증인 거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고 진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의 산후 우울증은 아이와 남편에 대한 막 분노감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은 엄마가 스스로 알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잘 관찰을 해줘서 엄마가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좀 주변에서 오히려 좀 치료를 권해줘야 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산후 우울증은 엄마만 힘든 게 아니라 아이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조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받으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차라리 속이 편했고요. 이게 알았으니까 앞으로 나는 고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차라리 그때는 들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은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산후 우울증도 이게 좀 더 그런 여성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에 더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변 그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생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화가 워낙에 있으셨고, 그게 아마 산후 우울증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더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으셨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시는데 어쨌든 주변에서는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평소에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혹은 어떤 뭐 꼭 다른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계절에 따라서 이런 기분 변화들이 있었다 하면은 정말로 어떤 약을 드셨을 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주변 분들이 이렇게 캐치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을 모니터링하는 게 그런 일이 없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뭔가 눈앞에 계속 벌어지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게 해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독방 육아를 하면서
하면서 또 받는 스트레스를 보통은 이제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시는 다른 엄마들하고 나누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계셨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의지가 됐죠. 너무 집에만 제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제가 감정에 너무 이렇게 파묻혀 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애들도 데리고 정말 유모차 태우고 카시트에 묶어서도 많이 다니고 주변 엄마들도 많이 사귀려고 노력했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되게 벗어나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쨌든 해소가 되셨는데 현 시점에서 좀 안고 계신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지금이 전 너무 좋아서 사실 전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2주마다 가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그 코로나 스트레스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또 사실 남편도 제가 좀 여유롭게 바라보니까 남편도 좀 이 사람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 남편한테는 그냥 굉장히 감싸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남편도 뭐 요즘에 저한테 되게 잘하고 그래서 전 사실 요즘에 그렇게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너무 저의 삶이 너무 좋아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 사연에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치료가 가족들의 행복도를 올려주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치료 받으셨을 때부터 정신과에 대해서는 좀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도 당연히 정신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계속 정신과의 그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권해주기가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실 병원에 좀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빨리 조금 더 이미지가 개선이 되어서 좀 편하게 병원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 너무 좋으셨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는데 혹시 진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바꿔보거나 나 스스로 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그림책을 제가 계속 읽어줬는데 의외로 아이들 그림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그걸로도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고 애들은 엄마가 왜 그럴까 하고 절 쳐다보는데 저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울면서 읽어준 그림책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아이들 그림책으로 제가 너무 마음을 많이 정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사실 선생님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또 베이킹해서 추리로 베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이제 아이들 있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도 제가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어른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이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